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역곡지구는 공공주택에 들어서 예정인데요. 최근 역곡동에 있는 한 고택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죽산 박씨 고택으로 불리는 이 한옥 가옥은 조선 말기의 가옥으로 학술적 또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부천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가옥은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재봉 씨의 고택으로 이를 알리는 단죄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광래경 부천시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 박종선 부천지부장과 함께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나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죽산 박씨 고택이라고도 불리는 역곡동 고택, 130년 정도 된 한옥인데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죠. 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역곡동은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제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역곡동은 사실은 저희는 역곡동의 일부 안동내라고 합니다. 165번지가 안동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우리가 버릉절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리 단위로 했을 때 버릉절 리라고 해서 뭐 버릉절 축구회도 있고 버릉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전통적으로 뭐 박씨, 안씨, 남씨, 김씨 이렇게 그 집성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번에 문제된 이 고택은 죽산 박씨와 관련된 그 고택이고 그 고택은 1894년도에 건축되었다고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가 형식으로 된 전통 건축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역곡동 지역이 3기 신도시로서 역곡 공공지구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통가옥이나 역곡 안동내의 사실 존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밀고 개발하게 되면 이 문화유산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소유자인 박씨께서, 박희자 씨죠. 박씨께서 이 문화유산을 보존을 위하여 그 가치를 꼭 존중해달라는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 향토문화재 지정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고수하고 단죄비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역곡동 고택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은 하되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역사성, 건축학적, 예술적 이런 심의를 할 때 그 역사라는 게 건축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고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 역사성을 같이 참고해 주라는 거고요. 만약에 심사가 통과를 되었을 땐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회에서 안내판을 세우거든요. 그 안내판에 친일파 박재봉의 행적을 실어달라는 거고, 만약에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었을 때는 혹시나 그 집이 헐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서더라도 그 위치에는 친일파 박재봉의 행적을 알리는 단죄비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친일 행적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보를 주는 안내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그 입장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택에 거주하고 있는 박희자 씨는 선대 박재봉 씨가 이곳에 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보면 박희자 씨가 1941년생이라 1940년대 이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인 박재봉 씨는 1892년생, 그다음에 상할아버지 박주손 씨는 187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박희자 씨는 할아버지하고 상할아버지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천시청 1층에 가면 부천을 빛낸 분들의 사진이 6분이 걸려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재원 선생입니다. 근데 그 박재원 선생님은 박재봉 씨와 형제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회고록을 쓰셨는데 그 회고록의 책 이름이 지봉한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대 5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농림부 장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회고록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 박주순 씨가 나무를 잘 하셔서 나무를 잘 파셨대요. 그러면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삼천석 지주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봉 씨가 1892년에 태어나셨잖아요. 1894년에 집을 지었다는 게 할아버지인 박재봉 씨가 어렸을 때 상할아버지인 박주순 씨가 집을 다시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박재봉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적이 박 기자 씨 입장에서는 1940년대 이후에서 보시고 그 전에 얘기는 다 들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재봉 씨가 1916년에는 수화동 공립보통학교 부운도가 됩니다. 지구로 따지면 선생님. 그러니까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28년에는 조선총독부 항목과에서 촉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거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박재환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시면 확실히 박재봉 씨와 박재환 선생님은 그 집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요. 살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고, 한 가지 더요. 이 후손인 박 기자 씨가 박재봉 씨는 친일파가 아니었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의 할아버지는 당시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로 차출돼서 근무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후 할아버지는 성균관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 그것이 박 할머니가 전해들은 이야기의 전부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증거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택 뒤쪽에 보면 춘덕산이거든요. 춘덕산 중턱에 박재봉 씨 묘가 있습니다. 박재환 선생의 묘도 같이 있는데요. 그 묘에 가면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네. 저희가 찍어온 건데 경화권 사성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경화권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성균관에 가까운 건데요. 성균관이 뭐냐면 옛날부터 유림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유학 정책을 핀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잖아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1911년에 성균관 내에 경호관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성균관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림을 식민지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호관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성을 한 겁니다. 사성은 중책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정당으로 따지면 사무총장 아니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총장에 버금간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사성은 착출된 게 아니고 자발적인 친일 행적을 하지 않았으면 오를 수가 없는 그 위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족보, 죽산 박씨 족보에도 여기 박재봉 씨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 뭐로 나오냐면 공립실업학교 교유, 경화권 사성,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후생과장, 도서실장, 성균관 고문, 대한유도회 총본부 고문, 전국 죽산박씨 대총회 회장, 이렇게 해서 박 기자 씨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긴 맞지만 빼먹은 내용 중에 대표적인 친일 행적은 빼먹으신 거죠. 그러니까 듣지를 않으셨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그지만 족보를 잘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박 기자 씨께서 들은 얘기는 중요한 친일 행적은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설립한 직수 기구인 경학원에서 그 고위직인 사성으로 일했던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부천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부천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역곡동 고택에 대해서 부천시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전에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한 것인데, 그때가 이제 2020년 11월 26일 날 경기도에서 심의했어요. 그 경기도 유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심의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2020년 11월 26일에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안건은 역곡 고택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건이었고, 신청자는 현재와 동일하고요. 건축물, 근데 부결이 났습니다. 근데 부결의 사유는 건축물이 많이 변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하다는 사유인데, 근데 또 그 단서 조항에 달았어요. 또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죠. LH가 이전하거나 복원하는 계획을 이행토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부결 사유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 대한 문제이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가되 다시 이제 부천시에다가 재차 이제 다시 부천시가 지정하는 향토 문화재로 신청한 거예요. 지금 박 기자씨께서. 네, 이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일단 향토 문화재는 부천시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리 지정이 되는 건데 지정되고 관리되는 것인데 그 보존 관리는 그 제 10조에 있습니다.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호 구역 내에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됩니다. 단 경비 보존은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요. 거기도 또 다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심의하여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경비를 좀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문화재로 하게 되면 일단 어쨌든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추후에 보존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어쨌든 그 인정받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죽상박씨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는 일단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모두 제가 거의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뭐든지 비공개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심의하는 구성위원회를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정하고 그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현장 조사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심의하겠다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이미 어제 부천시 예술문화위원회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제 현장 조사를 나갔고요. 25일 현장 조사가 있었군요. 나갔고요. 그리고 2차례에 걸쳐 앞으로 한 번 더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갔는지 내일 나갔는지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2차례 하고 이후에는 자료나 여러 가지 문건들을 조사하여 그렇게 결론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지역의 언론이나 여론 그리고 또 그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은 참고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주민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역곡 고택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전화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지역의 반응이 매우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찬성하는 입장도 분명했고요. 반대하는 입장 더 분명했고요. 그 격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논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민들의 여론은 부천시가 심의 과정에서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찬반의 여론을 고루 듣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친일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논란이 계속돼 왔죠. 일제시대는 강제로 차출돼서 할 수 없이 일하게 된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까지를 친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참 되어 왔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해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될 때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좀 기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이후에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친일 인명사전이 2009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60년 만에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후손 입장에서는 그 논란이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 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즉 을사늑약 이후부터 해방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식민 통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타 민족의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 물리적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성, 적극성,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이완용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경부 이상의 경찰, 그리고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관급 이상의 장교 또는 5장 이상의 헌병, 그 다음에 나중에 강제동원에 적극 협력을 하라고 글이나 예술 활동을 한 문인들, 이 사람들이 친일파로 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논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부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부천 상동에 시와 꽃이 있는 거리에 친일 문인 3인의 작품이 4개가 걸려 있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에서 이것은 친일파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부천시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부천시에서는 이 친일 문인의 작품 4개를 모두 내리고 관리 보존까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발성, 적극성, 지속성이라는 예.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조례를 보면요,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천의 역곡동 고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친일파 박재봉 씨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보면 일제 잔재를 일본 제국주의 및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의하여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흔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남긴 흔적도 일제 잔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박재봉 씨가 살았던 집은 일제 잔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것을 없애라, 후손들이 볼 수 없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신적 청산을 의미하는 거고 후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홍보, 교육을 해서 교육까지. 예, 네. 나중에 느끼게 해라. 이게 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청산을 하되 적극적으로 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보면 될까요? 예. 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고 역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단순한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방향에서의 시각적인 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사실상 2020년도에 그 박희자 씨가 경기도에 그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할 때 그 자신들이 그 자료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다만 염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문화적 가치나 건축적 가치로서의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안에 그 선조의 친일 행적에 대한 석연치 않은 지점들은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 네네. 조사 의견서를 본인들이 자료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결국 인물의 친일 행적이거든요. 사람이 친일 행적이었어요. 근데 그 건축물에 대한 친일 행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 그 부분에서 아까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친일 잔재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게 경기도에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잔재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잘 면밀히 살펴서 그 인물과 건축물에 대한 그런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좀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정확한 다각도의 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역곡 고택의 경우는 정말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무조건적으로 청산하는 게 아닌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아직 문화재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 되게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된 경우로 한해서 생각을 했을 때 LH가 약속한 대로 이 고택을 한옥은 다시 해체해서 다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천시가 땅을 내주면 거기에 옮겨서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 고택을 가지고 전통 예절, 교육 아니면 전통 찻집, 책방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입장에서는 그 친일파 박재봉의 친일 행적이 들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일제 잔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지정이 됐을 때 보존을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저도 여러 시민단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곽 의원님은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부천에서 옛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 남아있는 데가 역곡 안동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재봉 씨 친일파 박재봉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시민단체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역사적인 가치가 예, 굉장히 큰 곳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네. 게 말 그대로 100년 전에 부천에서 살았던 선대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거라 문화의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을 부천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곡 고택 향토문화재 지정을 둘러싼 논란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